2단자 소자가 있고요. 단자가 2개 있는 2단자 망이 있는 거예요. 뭐 저항이라든지 단자가 2개 있잖아요. 전압원이라든지 또는 전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자가 2개 있는 2단자망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디파인 할 수 있는 것이 전압과 전류로 디파인하기 때문에 특성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성식 하나만 있으면은 이 소자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나. 그래서 이 소자를 갖다가 회로에 넣으면은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OPM프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OPM프는 단자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 출력 단자가 이렇게 3개가 나온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개가 아니고 그라운드 단자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V1이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둔다면 출력에 대한 전압은 이 기준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따지는 거니까 기준점의 단자도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기가 안 돼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OPM프가 있으면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했으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단자는 0V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라운드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그 다음에 출력도 그라운드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단자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회로는 V2하고 요 그라운드하고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PM프는 4단자 망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자가 4개 있는 그러한 소자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이 4단자 망에 대해서는 특성식이 2개가 있어야 돼. 한 개 갖고는 그 소자를 갖다가 디파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성식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성식 하나가 있을 때는 테브란 등가이로나 노턴의 등가이로가 가능하지만 특성식 2개가 있기 때문에 테브란이나 노턴의 등가이로를 건칠 수가 없어요. 4단자 망은. 그래서 4단자 망의 특성식이 2개를 갖고 등가이로를 건치는 방법은 한 2가지가 아니고 나중에 18장에서 마지막 차트 회로이론 2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6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등가 회로가. 지금은 이제 그까지는 틀렸고요. 하여튼 4단자 망은 특성식 2개가 되는데 이 연산정폭기 OPM프의 특성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OPM프든지 이상적인 OPM프라면 실제는 안 그래요. 이상적인 OPM프의 특성식 2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V는 제로고 I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전압도 제로고 흐르는 전류도 제로다. 그러면 V가 뭐고 I가 뭐냐 하면은 요점과 요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디파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전이 차도 제로고 그 다음에 이 단자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도 제로다. 요 2개만 쓰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OPM프의 특성식 2개는 V 이꼬르 제로, I 이꼬르 제로인데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일반적으로 회로가 있을 때 A라는 점이 나오고 B라는 점이 나왔는데 이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제로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0V라는 전압을 연결해도 무방해.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줬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회로가 있는데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에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 3V라고 이렇게 알았어. 알면은 여기에다가 전압 3V를 인가를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회로와 이쪽 회로가 분리해서 회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요점과 요점 사이에 0V라는 전압을 갖게 되면은 요거의 등가 회로는 바로 숏서키트, 단락 회로가 됩니다. 그걸 이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면은 숏서키트로 만들어도 회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이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요 제로는 제로가 아니고요. 무한소입니다. 이렇게 숏서키트를 만들 때는 실제로 0이고 여기서는
제로 근방으로 가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이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똑같은 회로인데 어떤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더라 이거지. 제로가 되면은 I가 제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오픈 서킷하고 등가 회로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브랜치는 오픈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끊으면 안 돼요. 여기도. 이거는 무한소입니다. 얘도. 아주 미소나마 전류가 흘러요. 그 값이 여기에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왜 얘가 무한소가 되고 얘가 무한소가 되는지는 설명을 해놨어요. 왜? 이 OPMP 안쪽으로 들다 보면 저항 성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무한대로 받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무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두 점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로 되는 이유가 얘가 갖고 있는 정폭률 AV가 있는데 이 AV가 무한되기 때문에 얘가 무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동영상을 보고 하면 되니까, 하여튼 회로를 푸는데 이상적인 OPMP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성식이 I는 제로고 V는 제로다. 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요점과 요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고 입력단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도 제로다 라는 걸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써먹고 답이 나왔다 그럼 틀린 답입니다. 반드시 써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출력단을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 OPMP 내부에 뭐가 있냐면 전압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압원이 달려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니까 요 점에서는 노드 방정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출력단을 갖고 노드 방정식 쓴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출력단에서 OPMP 내부로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갖고 주어진 회로를 3장 방법으로 풀겠어요.